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자체나 관련기관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통보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거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새로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 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나섰지만 시기적으로는 늦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그리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이렇게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많은 대책 기자회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최경환 총리 대행의 회견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오늘 최경환 총리 대행이 회견을 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 24개를 이제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회견이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공개 부분도 사실은 일주일 한 10일 전 정도에 이게 됐다면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그 지점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과연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이번에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한 발표가 골든타임에 맞는 거냐 라는 거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최경환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삼성병원장 발언이 있었는데 삼성병원장 발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14번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14번 확진자가 삼성병원에 들어와서 한 이틀 정도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이미 인지돼 있을 거고 3차 감염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좀 남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좀 늦장 대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확정 환자 64명 중에서 5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치사율이 7.8%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연간 사망하는 숫자가 2012년, 13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치사율이 0.1 내지 0.2%. 근데 이제 이 메르스의 위험성은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우리가 접하는 바이러스고 과거에 전례가 없다는 거고요. 사실은 독한 족감 수준이면서 또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폐렴에 감염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 병균이 투입되면 치사율이 높은 건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이 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조금 중한 사람들은 1대1로 모든 공무원들 동원해서 보건 공무원들 앞으로 좀 체킹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모든 지원을 좀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일단은 늦었지만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배 본장님. 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이 정부를 공개하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선택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4일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6.1%였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보다 더 빠른 시간에
빠른 시기에 공신력 있는 그런 조사와 이런 총력 대응 의지를 보다 더 빨리 보여줬다면 이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책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10명 중에 7명에 가까운 68.3%는 신뢰하지 않는다. 네. 상당히 늦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데 이 국민 여론의 비판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4명 중 1명 정도인 25.9%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감염 병원이나 그리고 지역을 인터넷이나 이 온라인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SNS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미 접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 가까운, 네. 10명 중에 6명 가까운 57.8%로 상당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총력 대응의 의지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문자 내용, 아주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전달돼야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이 18일째입니다. 18일째고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균 자체가 확산돼가는 측면도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확산돼가는 것 양쪽 트랙에서 확산돼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14번째 환자 얘기했는데 14번째 환자를 놓쳤고 14번째 환자로부터 3차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엄청난 공포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최경환 부총리,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인데 OECD 회의차 외국을 나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늦게 나왔습니다. 18일 만의 대책, 전형적인 뒷북 행정 아니냐. 심지어 오늘 인터넷에 보면 최경환 부총리가 뭐 병원 이름 24군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공개를 했지만 그것조차 틀린 게 한 서너 개 나갔거든요. 이랬을 때 정말 향후 최경환 부총리 대행의, 그러니까 총리 대행의 컨트롤 하에 상황 장악이 과연 되겠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좀 수그러들겠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예전 상황과는 좀 다르게 좀 강도 있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다음에 지금 메르스 사태로 그 확진 환자들이 있는 광역단체장 4사람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모습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도 책임있게 나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서울시에서 이제 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니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각 광역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역할이 이제 분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최경환 부총리가 그 회견을 한 것이 그 지자체까지 연결되면서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막 났을 때, 메르스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단장이었잖아요.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차관에서 장관으로 뭐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2003년도 사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건 총리가 바로 전면에 나서서 일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계부처 장관들 다 모으고 그다음에 지자체까지 전부 그 총동원 체제를 갖췄는데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총리가 부재한 거였다면 황의호 예를 들면 부총리 체제로 총력 체제를 처음부터 갔다면은 상황은 좀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부가 처음에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나이브하게 좀 대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처음에 너무 좀 안이하고 너무 또 이 정보 공개가 늦었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더 안타까운 부분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사실 뭐 영역 다툼을 하는 듯이 보인 것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좀 봉합된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심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는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심야 기자회견에서 의사 한 분의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발언이 있은 다음에 정부가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아무튼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막 나서니까 정부도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한쪽으로는 너무 지자체 정부가 정부를 공격하고 협조 체제보다는 대결 구도로 가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단체, 이낙연 전남지사나 안희정 충남지사, 전북지사 이런 분들은 정부하고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자체와 정부가 잘 협조하고 이러한 공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러한 이제 종합적인 정부대책반이 형성되기 전에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장이 우리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분은 연금 전문가지 또 질병 전문가 아니에요. 차관도 관료 출신으로 커가지고 그리고 그 질병관리대책본부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중 보건의 수준이 한 20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바이러스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WHO에서 이런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도의 그런 의료 수준과 이런 엄청난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래 보건복지부의 그런 인적 구성 체제가 이렇게 나약하냐. 그래서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스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사스는 동남아나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 차단하다 보니까 고건 총리가 나서서 공항에서부터 전군을 가동하고 뭐 전 공무원을 동원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게 변종된 건 아니지만 사우디를 갔다 온 한 분에 의해서 내부에서 지금 특이하게 일어난 현상이고 네. 처음 먹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조금 정부가 좀 당황하고 아니했던 게 사실이다. 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꼭 행정의 장이 어떤 전문가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월호 때에도 사실 일반 행정직은 너무 많고 너무나 전문가가 없다라는 얘기를 참 정부에 많이 했었는데요. 하다 못해서 뭐 제대로 수용하고 배 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보면서 느꼈던 네 글자는 바로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컨트롤이 없을까? 많은 의문들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이건 대통령 때문이야. 대통령이 왜 해결을 안 해줘? 하는 대통령은 상징적 컨트롤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컨트롤이 어떤 재난재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상호협력.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상호협력, 심지어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내, 심지어는 중앙정부와 국회 간의 상호협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 그대로 혼란이었거든요. 바로 이 혼란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이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 시민들이 또 당장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거든요. 당장 그런 어떤 인구 밀집 지역에 이런 확진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취해주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대해서 메르스 대책 관련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여론이 오히려 가반이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조사의 이면에는 지지 정당별로도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엇갈리고 하면서 이 정치적인 뭔가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컨트롤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미국 2014년, 바로 작년입니다. 10월 돌아가 보면 첫 에볼라, 피에볼라라고까지 이 위험이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뉴욕시에서 첫 감염자가 나타나니까 시장이었던 빌 더블라지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앤드류 쿠마오, 다들 보면은 협력해서 서로 간을 비난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의 공포를 확산할 수 있던 점을 반면 교사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우에도 이 론 클레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에볼라의 전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연방정부, 주정부 할 것 없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통제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론 클레인과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대책, 메르스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염 확산 속도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은 대통령과 총리가 중심에 서서 정치권이 진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어느 TV를 보니까 자택 격리된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보건소에서 2번 정도 전화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집에 계시라.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일 때는 보건소 인력밖에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컨트롤 타워에는 군 인력,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뭐 만시지탄이다는 느낌이 있고 또 가리늦게 국회가 나섰습니다. 4+4 회담.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국회가 이제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각 당의 그 메르스 대책 위원장에서 4대4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정치권이 그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또한
너무 눈치 보고 있다가 그 뒷북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내용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은 그 정보 공유 문제, 지자체하고 그 정부 간의 정보 공유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를 빨리 신속히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이런 취지가 있었고, 지금 대책 기구가 범정부적인 그 대책 기구라면 이걸 범국가적으로 좀 확대해라. 네.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되는 이런 거고, 현재 주의 단계인 것을 좀 격상해라. 뭐 이런 거고, 미래의 대책으로는 이제 뭐 국가 지정 병원을 만들자, 예산을 뭐 투입하겠다, 이런 정도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이 합의를 하고 그 차례차례로 오늘 회견이 많았어요. 네. 그 뭐 네. 최경환 그러네요. 총리 대행 회견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문영표 장관과 4개 지자체 단체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은 정치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취해졌다는 거에서 일단 일체감을 가졌다. 뭐 이런 것은 늦게나마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는데 네. 국회 특위하고 내일 국회에서 이제 그 긴급 현안 질문을 하면 문영표 장관을 불러다가 이제 굉장한 비판을 할 건데, 비판할 건 하더라도 지금은 어차피 문영표 장관이 책임지고 이것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좀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정말 우리 사회 지금 뭐 갈등과 불신, 공포감, 또 뭐 그동안의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이렇게 뭐 확대 재상된다는 이 국민들 간의 공포감을 줄이지 못하고 이렇게 역으로 확산시키는 정치권의 목도 컸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보건복지 상임위 좀 미리 소집해서, 정치권에서 왜 그런 거 하라고 국회 만들고 대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세금 주면서 국회의원 국회 상시국회 하면서 왜 못하는 거, 상임위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미리 나오라 해서 따지고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정치권도 책임이 5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그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발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가지고 뭐 또 비판하는 쪽, 옹호하는 쪽,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참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고 뭐 전시 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이건 대통령이 팔 걷고 나서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 정도의 수준의 그런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은 훨씬 이게 좀 파경이 적었을 텐데 크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은 이거 가지고 선전선동 하지 말고 무슨 뭐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여기 활용하면서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보건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헌신하면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화가 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메르스 해결 먼저, 그리고 정쟁은 나중에. 네. 모든 것이 이 해결이 지금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 또는 역할 평가를 보면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매우 냉혹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 이 해결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 지금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해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그 책임을 국회에서 묻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사례로도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해결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이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분석에서 보면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소음을 막 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못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안을 무작정 마구잡이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컨트롤이 돼서 정부가 컨트롤이 돼서 제대로 수행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진정으로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나 정부나 모두가 다 부족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여론조사 결과는 또 이번 주말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 이 정책 소통이 미흡하다. 그리고 메르스 확산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 이 부정평가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이유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정도 40% 정도에서 이 34%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부정평가는 또 55%로 치솟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이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이 정책 소통 자체도 좀 미흡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체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소통하지 못한 것, 정책적으로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한 것, 바로 이 불통의 정치가 지금의 메르스 공포, 메르스 포비아를 만든 거 아닌가 한다면 국민들의 지금의 현재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리고 두 정당을 바라보는 불만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추가 대응 부분 또 대통령이 방미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메르스를 잘 처리하고 방미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느냐도 이 앞으로 다가오는 국민 이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장님 방미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일요일 14일 날 방미를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이것도 뭐 인터넷 들어가면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방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메르스 이 상황이 좀 4차 확진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예를 들어 그렇게 가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방미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뭐 방미는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 아닌 상황이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메르스 우리 뭐 용어가 이제 뭐 미들리스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 이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전문가들이 어제도 전문가 4명이 한 방송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변곡점이 올 것 같고요. 사실은 독감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해보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공포감이 있는 거지 대통령 방미까지 취소하면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국내적으로 산적한 외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북핵 문제 플러스 뭐 사드 문제 등등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변곡점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 그 당국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 왜냐하면 우리 박태호 교수님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너무 달라요. 애초에 처음에 메르스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범정부적으로 일개 장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부총리나 총리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의 자원을 동원해서 빨리 수습을 했다면은 결국 이미 상황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미적 뒤에 뒷북 행정하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발표를 안 해줘요. 공개를 안 해줍니다, 정보를. 그런데 이미 SNS상에서는 거의 다 병원 이름이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확전되는 상황이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방미도 고려해봐야 방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대통령이 방미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제적인 부분하고 국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미국과의 관계 특히 중요하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나가지 않게 될 경우에 그만큼 국제사회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공포를 상당히 또 우려스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 신인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확산이 차단되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경우 가정한다면 그럴 경우 대통령이 단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방미를 결정할 경우에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메르스 대책에 대한 충분히 이런 총괄적인 노력을 보이고 또 방미할 수밖에 없는 설명의 과정은 반드시 뒤따라야만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40대가 그만큼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것을 관가하지는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네, 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조심을 저희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잠깐만요. 많지 1분 않은데.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게 병원 내 직접 환자 접촉 감염이 아닌 이상은 지역 간에 이거는 지금 감염은 안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 선전선동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방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